약품 점검. 뭐가 달라졌죠? 잔량을 체크해야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요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질병이 있고 신체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아 약국에서 처방받는 약, 비상약 등 다양한 약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약품마다 효능, 정해진 용량, 투약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요. 특히 이번 2025년 평가에서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강화가 됐는지 살펴볼게요. 2025년 요양원 평가 지표 30번 투약 및 약품 관리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를 읽을 때는 제목부터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목부터 보면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약품을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어르신 투약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정도네요. 다음 읽어보면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약품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에 대한 투약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방금 약품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그리고 투약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봐야겠죠. 평가 기준 1번 약품 보관압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 포인트는 잠금 장치죠. 평가 방법이 현장이기 때문에 평가일에 약품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겠네요. 다음 2번 일반 의약품의 사용 기한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한 해 이상 점검한다. 확인 사항 중요하죠? 일자, 의약품명, 효능, 사용기한, 점검자명, 폐기일자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포인트는 사용기한, 그리고 보관 상태, 분기별 한 해 이상이겠죠? 동그라미 치세요.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폐기일자입니다. 아무래도 약품은 잘못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신체 기능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약품 폐기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라고 추가한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서 잠깐 포인트. 평가 방법에 기록, 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당연히 약품 점검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는 건데 현장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아까 제가 보관 상태 동그라미 표시했잖아요. 약품이 현장에 잘 보관되어 있는지 직접 보겠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세요. 3번 수급자별 적정한 투약을 제공한다. 평가 방법이 면담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 누군가에게 투약에 대해 질문할 건가 봐요. 이따 확인 방법을 읽어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4번 수급자의 투약 전문 의약품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한다. 전문 의약품이라는 것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말하는 거죠. 평가 방법이 기록이기 때문에 투약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으로는 수급자명, 투약일자, 투약시간, 약품명, 투약량 및 잔량, 제공자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투약량 및 잔량이 추가됐습니다. 별표 치세요. 투약을 얼마나 했고 남은 약이 몇 개인지 기록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5번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한다. 신설 지표네요. 어르신이 퇴소하게 되면 그 남은 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록이랑 현장으로 확인하겠대요. 그러니까 관련 서류도 있어야 하고 현장의 약품 보관함을 보겠죠. 제가 저번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25년도 평가에서는 이 채점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항목들 중에 일부 몇 개 이상 충족을 못하면 뭐 부분 점수 0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각 항목별로 점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4번이랑
5번 항목을 우리 기관이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 1 번, 2 번, 3번 항목을 충족하면은 1.3 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채점 기준은 과거 평가보다는 더 좋아졌습니다. 표 적용 기간을 보면 2022년 1 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대신 신설됐던 일반 의약품 폐기 일자, 전문 의약품의 투약량 및 잔량, 그리고 어르신 퇴소 시 약품 폐기에 대해서는 평가 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025년 1 월부터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방금 읽었던 평가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한번 읽어 볼게요. 기준 1 번,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 장소나 약품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약품 보관함을 어디에 보관하던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잠금 장치는 열쇠, 비밀번호 상관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평가일에 실제로 약품 보관함이 잠겨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기관은 간호사실에 약을 모두 보관하고 있어서 별도 약품 보관함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호사실에 잠금 장치가 있으면 인정합니다. 단 평소에 간호사실은 잠겨 있고 사용할 때만 간호사실을 개방해야 평가상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약품 보관함에 별도 잠금 장치를 하는 게 업무상 수월하시겠죠? 냉장 보관, 실온 보관 등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약품을 보관한 경우 냉장고의 잠금 장치 또는 약품 보관함의 잠금 장치를 확인함이라고 하면서 잠금 장치는 열쇠 등으로 잠가두어 수급자가 열 수 없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약품은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품 냉장고에도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평가 컨설팅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이 놓치시거든요. 우리 기관이 약품 냉장고를 사용한다면 잠금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 기준 2 번. 기관이 구비하고 있는 의약품의 관리 상태에 대해 관련 기록과 현장을 확인한다. 아까 평가 기준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사용 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현장에서 뭘 확인하는지 설명되어 있네요. 실제 보관 중인 약품을 현장에서 보고 사용 기한이 지난 약품이 발견되면 감점된다는 겁니다.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여기서 해당 기관 직원이 뭐냐면 시군구에 인력 신고된 우리 요양원 소속 직원을 의미합니다. 다음 기준 3 번. 수급자에게 투약 시 확인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간호조무사와 면담한다. 아, 간호조무사에게 물어보는 거네요. 그리고 투약 확인 사항이라는 것은 약물 투약의 6대 원칙을 물어보겠대요. 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기록. 이렇게 6가지. 간호 선생님은 암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준 4 번. 확인 사항을 모두 작성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여기 확인 사항 이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고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아까 설명드렸죠. 투약 시간은 수급자별 실제 제공 시간을 기록해야 하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그러니까 어르신에게 약을 드릴 때 단순히 아침에 드렸다 이게 아니고 아침에 몇 시, 점심에 몇 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르신 투약 시간을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르신마다 1분이라도 차이가 있게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약 기록은 병원 처방 전 또는 약물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경구용 처방약 가로치고 전문 의약품을 기록 관리하는지 확인하며 약 포장 개봉 방식을 기준으로 투약 횟수 가로치고 사용량, 잔량, 총량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평가 기준에서 투약할 때 투약량 및 잔량이 필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약 개수 세는 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ATC 포장은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을 말하는데요. 보통 비닐에 한 개씩 포장해 주죠. 이 비닐 한 포당 한 개로 계산합니다. PTP 포장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포일에 한 개씩 포장되어 있는데 한 개씩 떼서 섭취하잖아요. 이 알약 한 정당 한 개로 계산합니다. 병에 들어있는 약은 마찬가지로 알약 한 정당 한 개로 셉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투약일지 예시를 이렇게 기재해 놨네요. 수급자명, 수급자가 먹는 약 종류, 그리고 실제 투약을 언제, 몇 시에, 어떤 약품을 얼마나 투약을 했고 잔량까지 기록되어 있네요. 확인 사항에 맞춰져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관도 2025년 1월부터는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기준 5번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이 기관에 남아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퇴소 수급자의 잔약 처리 기록을 확인한다. 퇴소한 수급자의 약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약품이 발견되는 경우 불인정함. 아까 평가 기준에서 현장을 확인한다고 했었죠? 이 부분을 현장에서 보겠네요.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평가 전에 방치되어 있는 약품, 퇴소한 어르신의 약품이 있다면 전부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약 처리 기록 예시라고 나와 있는데 수급자 사망으로 처방의약품 몇몇 개 지자체에 반납 또는 수급자 퇴소로 처방의약품 몇몇 개 보호자에게 인계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장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퇴소한 어르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도 본다고 했죠. 예시처럼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혹은 보건소, 약국에 반납했다 이렇게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은 투약일지나 간호일지에 하면 되는데 저는 투약일지 비고란에 작성하고 전원 퇴소 연계 기록지의 상담란에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평가 지표를 알아봤으니 예시를 보면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아까 일반 의약품을 이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기록해야 된다라는 지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일반 의약품 점검표라고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아까 확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확인 사항으로는 점검 일자, 그리고 의약품명, 그리고 효능, 사용 기한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점검자명, 폐기일자가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점검을 1월 10일 날 했다. 점검자는 김간호 선생님이 했고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을 점검일자 기준으로 쭉 작성을 하면 됩니다.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용 기한 같은 경우는 제일 짧은 거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관 상태가 양호한지 불량한지도 한번 이렇게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추가를 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 폐기일자가 꼭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폐기일자를 이렇게 밑에다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용 기한이 임박한 약품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기일자는 1월 16일 날 캐팸이라는 약품을 약국에다가 반납했다. 그래서 사용 기한이 임박해서 폐기를 했고 김간호 선생님이 작성을 한 걸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한 이유가 물론 이 점검한 일자에 바로 폐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사용 기한이 이제 지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자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점검 일자랑 폐기 일자가. 그래서 저는 한번 좀 따로따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폐기는 여기 밑에 하단에다가 점검은 이렇게 상단에다가 분리해서 만들어서 작성을 해 봤습니다. 약품 점검표 같은 경우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확인 사항만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형태의 양식이든 상관없거든요. 기관에서 편한 방법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또 써야 되는 게 투약 일지입니다. 아까 저희 평가 매뉴얼에서 봤던 그 예시를 기반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봤거든요. 필수 확인 사항으로 수급자명, 그다음에 투약 일자, 투약 시간, 약품명, 투약량 및 잔량, 제공자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확인 사항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마다 먹는 약이 많고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별로 작성을 하고 계시겠죠? 보통은. 이 예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어르신은 치매랑 이제 요실금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약품 도네이블정이랑 유니네콜정 이렇게 먹고 있고, 그럼 실제로 투약을 하시겠죠? 그래서 1월 1일 날 이제 유니네콜정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투약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적을 때 제가 일괄적으로 적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르신별로 이 시간이 쪼끔씩 달라야 됩니다. 뭐 다른 어르신은 8시 37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은 좀 다 다르게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공자가 꼭 간호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선생님이 24시간 365일 내내 출근하면은 뭐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아침이나 뭐 야간에 주는 약은 요양 선생님들이 이제 인수인계 받아서 투약을 대신 하시겠죠. 그래서 뭐 아침에는 박요양 선생님이 했다. 뭐 이렇게 실제로 제공하시는 분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약량은 아까 어떻게 세는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약국 제조 약인지 아니면은 그 알루미늄 포일에 있는 약인지 아니면 병에 들어있는 약인지를 확인하셔서 그에 맞는 방법으로 투약량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네콜정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하나씩 해서 총 3 개로 작성을 했고요. 잔량은 제가 이제 임의로 예시니까 작성했습니다. 그다음 도네이블정은 이제 취침 전에 야간에 드시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번 먹는 걸로 예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뭐 맨날 먹어야 되는 약이면 맨날 투약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어르신이 퇴소를 했다. 1월 3일 날 퇴소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아침까지는 투약을 해 드린 거죠. 그래서 아침 약은 기록을 했습니다. 유니네콜정 1 개. 근데 이제 어르신이 이제 오전에 퇴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 퇴소. 제가 아까 비고란에 적는 거를 권장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시 반에 퇴소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밑에다가 한 칸을 더 추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품 잔약 처리 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1월 3일 날 퇴소했는데 보호자에게 약품 잔량 유니네콜정 21 개, 도네이블정 19 개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원 퇴소 연계 기록지에다가도 적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전원 퇴소 연계 기록지에 퇴소 상담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퇴소 상담 작성하실 때 남았던 약품에 대해서 인계를 해 드렸다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좋겠죠. 지금까지 평가 지표 30번 투약 및 약품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더 세부적으로 변경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투약은 어르신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부적절한 투약은 부작용, 심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에서까지 강화가 된 것으로 보여요.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거니까요. 꼼꼼하게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투약 관련 서식은 굿케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고요. 지금까지 굿케어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